야, 요즘 밤에 힘이 안 들어서 큰일이다. 예전 같지가 않아. 너만 그런 줄 아냐? 나도 그래. 겉으론 멀쩡한데 막상 불 꺼지면 완전히 죽은 사람 같아. 아내 눈빛 보면 진짜 숨고 싶더라.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있잖아. 얼마 전에 이상한 거 하나 알게 돼서 성기에 이걸 붙였는데 말이야.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뭐라고? 그게 진짜야? 허풍 아니고?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근데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이야, 말로는 못한다. 완전히 돌기둥이더라니까. 진짜라면 그거 나도 알려줘야겠다. 방금 두 분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대화. 아마 화면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밖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불이 꺼지고 둘만 남는 순간 그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적 있으시죠? 그때 아내나 파트너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허탈함. 그 순간의 무게를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윤희 한의사, 올해 44살입니다. 서울에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18년 동안 남성 활력과 갱년기 건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은 한방병원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 한 가지였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부부관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활력이 떨어지면 어깨가 축 처지고 말투도 힘이 없어지고 가족 앞에서도 괜히 위축됩니다. 반대로 활력이 살아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대화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붙고 삶 전체가 환해집니다. 결국 남자로서의 자신감은 일상과 인생 전반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여전히 당당하고 또 어떤 분은 벌써 지쳐버린 걸까요?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면서 그 차이가 혈류와 기의 흐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가 막히지 않고 기운이 따뜻하게 돌면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놀랍도록 강인합니다. 반대로 순환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면 30이든 60이든 힘을 잃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같은 연식의 차라도 기름을 제때 갈고 엔진을 꾸준히 관리한 차는 아직도 힘차게 달립니다. 하지만 방치된 차는 몇 년 되지도 않아 퍼져버리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관리해 주느냐, 방치하느냐, 그 차이가 지금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약이나 수술 같은 큰 방법이 아닌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피부를 통해 약재 성분을 흡수하는 경피요법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단순한 게 정말 효과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대의학에서도 니코틴 패치, 호르몬 패치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먹는 약은 위와 간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리고 효과가 줄어드는데 피부를 통한 흡수는 곧장 혈관으로 들어가 빠르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니 10분도 안 돼서 예전 제 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활력을 찾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말소리가 커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합니다. 발기력은 단순히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자신감, 그리고 삶의 활력이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미 수천 년 전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는 남성의 기와 혈을 북돋는 수많은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들이 왜 그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남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지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붙이는 순간부터 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그 경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잃었던 웃음과 자신감을 되찾는 데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제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순환의 힘 기억하시죠? 피와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잘 돌아야 한다는 것. 이번 단계에서는 그 원리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단순히 약을 먹는 것보다 피부를 통한 흡수가 훨씬 효과적인지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약을 복용한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약을 삼키면 위장에서 소화가 되고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고 다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분의 절반 이상이 위와 간에서 분해되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때로는 약효가 미약하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 피부를 통해 바로 흡수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패치 제품들 들어보셨잖아요. 니코틴 패치 하나 붙이면 금단 증상이 바로 줄어들고 호르몬 패치를 쓰면 체내 균형이 빠르게 잡히는 원리와 같습니다. 먹지 않고 붙이는 방식은 유효 성분이 혈관을 통해 곧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직접적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는 오랫동안 약을 드셨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피부 흡수 방식을 시도하고 나서는 단 15분 만에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걸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제 몸을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피부에 붙이거나 기름에 개어 문지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남아있고 실제로 조선시대 어이들이 왕의 기력을 보강할 때 쓰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오래된 지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약재를 쓰느냐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크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뚫어주는 것. 오미자나 홍화 같은 약재가 대표적이지요. 피가 탁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써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막힌 강줄기를 먼저 뚫어줘야 합니다. 둘째, 기운을 따뜻하게 올려주는 것. 인삼, 구기자 같은 약재가 여기에 속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그러면 당연히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속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셋째, 근본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 녹용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기력 보강을 넘어 뿌리부터 체력을 끌어올리는 재료죠.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단순히 잠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안정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 번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도무지 힘이 안 나는 경우. 그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무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기와 혈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붙이는 방법은 바로 그 안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분이 스며들면서 오랜 시간 효과가 유지되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58세였는데 몇 년 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늘 미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피부 흡수 요법을 시작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내가 웃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웃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활력이란 단순히 남성의 기능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세우고 삶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방법을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으로 나도 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올바른 원리를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변화한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방법의 장점은 비밀스러움입니다. 누군가 눈치챌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짧은 시간 안에 혹은 아내 몰래 잠깐의 순간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그 용기를 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직접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활력을 되찾는 길은 단순히 약제나 치료법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생각, 그리고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보고 경험한 기록입니다. 먼저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루 중 가장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몸을 제대로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의 활력은 온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손발이 늘 차갑고 아랫배가 시리다고 느끼는 분들, 이미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기운이 돌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도 힘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라고 권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자주 챙기는 습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몸의 순환을 바꾸고 활력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늘 저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저녁 소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주 3회만이라도 족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오늘은 잘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몸을 긴장시키고 혈류를 막습니다. 남성 기능은 예민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면 몸이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첫 번째 치료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 억지로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긴장을 풀었을 때 자연스러운 힘이 생깁니다. 그걸 돕기 위해 약제가 쓰이는 거지 약제가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진료했던 61세 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초조해하며 아내 앞에서 긴장 때문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한 호흡법이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 때 아랫배가 따뜻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환자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몇 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나니 약제의 효과도 배가 되었던 겁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내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실패할까 두렵지 않으니까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붙이는 방법이든 약제든 결국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급하시다면 오늘부터는 한 발짝 물러서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풀어주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으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특정 약재가 큰 도움이 되지만 일상 식습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차가운 음료, 늦은 밤 폭식은 모두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따뜻한 국물, 제철 채소, 그리고 적당한 단백질은 기와 혀를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음식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미역국, 점심에는 된장국에 제철 나물, 저녁에는 기름기 적은 고기와 따뜻한 차.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이런 음식들이 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건 너무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건 바로 그 기본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을 이완하는 기본. 그 위에 오늘 제가 소개하는 피부 흡수 방식이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해보겠다. 다시 회복하겠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약이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원리와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약재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었을 때 남성 활력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재도 성격이 다르다. 어떤 약재는 불씨처럼 열기를 불러오고 어떤 약재는 바람처럼 막힌 길을 뚫어주며 또 어떤 약재는 뿌리처럼 깊은 힘을 채워줍니다. 이 세 가지 성격을 어떻게 조화롭게 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불씨 약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삼과 구기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대사를 활성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차갑게 식은 몸을 다시 뜨겁게 달궈줍니다. 실제로 인삼은 예로부터 남성의 기운을 북돋는 대표 약재로 불렸습니다. 구기자는 피로 회복과 눈 건강에도 좋지만 동시에 성욕과 활력을 북돋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 약재입니다. 홍화와 오미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막혀있던 혈관을 뚫어주고 탁한 피를 맑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몸이 무겁고 손발이 저릴 때 사실은 혈액순환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화는 그 막힌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고 오미자는 온몸의 기운을 안정시켜 활력이 오래가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은 뿌리 약재입니다. 바로 녹용이 대표적이지요. 녹용은 단순히 잠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듯 녹용은 남성의 근본적인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본 환자분들 중에는 이 세 가지 성격의 약재를 적절히 조합했을 때 가장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붙이자마자 몇 분 만에 열감이 퍼지면서 그곳으로 혈류가 몰리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는 고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약재를 무조건 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질이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최적의 조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땀이 많고 열이 많은 분이라면 인삼을 과하게 쓰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고 손발이 늘 시린 분이라면 인삼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비율을 찾아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55세의 한 환자분은 늘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리면서도 열이 많은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화와 오미자를 중심으로 조합하고 인삼은 최소한으로만 썼습니다. 그랬더니 불필요한 열감 없이도 활력이 살아났습니다. 반면 62세의 다른 환자분은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이 얼음 같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인삼과 구기자를 충분히 써서 몸을 데워주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약재는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걸 적절히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옷을 고를 때 계절과 체형에 맞게 입어야 하는 것처럼 약재도 체질과 상황에 맞게 배합해야 합니다. 이제 피부 흡수 방식의 장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붙이는 순간부터 성분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스며듭니다. 먹는 약처럼 위를 거치지 않으니 속이 더부룩하거나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순간에 바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 몰래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서 붙였는데 불과 10분 만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아내는 이유도 모르고 깜짝 놀라더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피부 흡수 방식이 가진 힘입니다. 빠르고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변화. 물론 모든 방법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처음에는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심장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절제와 균형이 약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해드리는 약재와 방법들은 결코 허풍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기록과 현대 과학이 함께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를 내서 실천한다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을 끌어안고 술잔 앞에서 한숨 쉬던 시절은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적용해 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원리와 약재,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67세의 김영호 씨였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신 분인데 은퇴 후 가장 크게 힘들었던 건 바로 활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부부 사이에서 늘 미안함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남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호 씨의 체질을 꼼꼼히 살펴본 뒤 몸이 늘 차갑고 순환이 막힌 상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홍화와 구기자, 녹용을 조합해 피부 흡수 방식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는 매일 저녁 따뜻한 족욕을 권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웃으며 여보, 당신 다시 젊어진 것 같아라고 말해주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저는 의료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52세의 박주연 씨였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약 복용이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활력제는 엄두조차 못 내셨죠. 저는 그분에게 계피와 꿀을 더한 맞춤 처방을 권했습니다. 계피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이 약재의 힘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박주연 씨는 아내 몰래 중요한 날 직전에 사용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만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는 매일 아침 웃으며 일어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건 단순히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활력까지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59세의 오상진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걱정이 많아서 항상 실패할까 두려워 긴장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약재 조합과 함께 호흡법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붙이기 전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아랫배가 따뜻해진다고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불안이 줄어들고 약제의 효과도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오상진 씨는 이제는 아내와 웃으며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건 두 가지입니다. 빠른 변화와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약제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면서 불과 몇 분 만에 몸의 반응이 찾아왔고 그 순간 잃었던 자존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후 삶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저건 특별한 사람들 얘기지, 나는 다를 거야. 하지만 제가 수백 명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다릅니다. 활력 저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용기 내어 시도한 분들은 변화를 경험했고 포기한 분들은 여전히 술잔 앞에서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순간입니다. 60대든 70대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류와 기운을 되살리는 순간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몸의 원리를 제대로 활용한 지혜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절제와 균형을 지키면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습니다. 남성 활력은 단순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밝히는 불씨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그 불씨를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건강 팁을 넘어서 삶을 바꾸는 지혜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방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장면에서 봤던 두 남성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만 끙끙 앓던 모습. 사실은 그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민을 그냥 두느냐 아니면 용기를 내어 해결하느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움직인 분들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세 가지 큰 줄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혈류와 기운이 막히면 힘이 떨어지고 흐름을 열어주면 다시 활력이 살아난다는 원리. 둘째, 약제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불씨처럼 열기를 불러오는 인삼과 구기자, 막힌 길을 뚫어주는 홍화와 오미자, 뿌리부터 힘을 채워주는 녹용. 여기에 계피와 꿀이 더해지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셋째, 피부 흡수 방식의 장점입니다. 먹는 약보다 빠르고 직접적이며 은밀하고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강점.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 방법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하고 마음의 긴장이 풀려야 하며 무엇보다 절제와 균형이 지켜져야 합니다. 약제는 칼과 같아서 잘 쓰면 병을 베어내지만 지나치면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은 절대 권하지 않고 피부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는 것,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이것이 안전하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성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감이고 삶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며 가족 앞에서 당당히 웃을 수 있는 힘입니다. 활력을 되찾는 순간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고 자식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나 자신이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한 번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잃었던 자존심과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다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할 건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배운 원리를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지켜주며 필요할 때는 피부 흡수 방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다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망설이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드리기 위해 더 많은 지혜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활기차고 당당해지길, 그리고 매일이 새로운 젊음처럼 느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